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리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12장 은하 대백과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장은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1장에서는 외계 문명과의 대화를 위해서 편지를 띄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12장에서는 외계 문명이 수백만 개나 될 것이고 그 문명 공동체는 그들 자신에 대한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에 새로 가입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은하 백과사전에다가 우리의 은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좀 해주겠니? 이런 식의 요청을 해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상상력이 필요한, 네,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12장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외계 문명과 과연 대화가 통할까? 네, 만약에 통한다면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할 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에겐 로제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 기원전 196년에 제작된 화강암이에요. 텍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해독함으로써 우리는 고대 이집트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로제타석을 통해서 현대 문명이 고대 문명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 문명과 외계 문명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로제타석 같은 존재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과학과 수학이다 라고 칼 세이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은 지구뿐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다 라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과학과 수학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는 찾아낸 거예요. 과학과 수학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소통할래? 라는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으로 소통할 수도 없을 거고,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도 없을 거니까 뭘로 소통할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칼 세이건은 전파 천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파 천문학이 성간 쌍방 교신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파는 우선 매우 강력하다고 하죠. 세기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비용이 또 저렴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매우 좋은 특징이고요. 게다가 기술이 간단해도 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성간 통신이라는 게 뭐 행성 간 통신도 말이 되지만 항성 간의 통신일 수도 있는 거고, 더 한 발 더 나가서 은하계 간의 통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전파의 특성이 매우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에겐 이미 외계 문명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준비는 끝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과학과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전파 천문학이라는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과 소통할 준비가 끝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린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그들은 준비가 돼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린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 이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기술을 갖췄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 세이건은 정반대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에게 전파 천문학이라는 거는 신기술이죠. 새로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거 갖게 된 게 100년이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은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기술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전파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전파가 강력하고 비용이 작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또 기술이 간단해도 된다, 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술이 간단하다, 네, 이 점에 주목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선진 문명권은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야 갖게 됐다라는 건 우리 문명이 그만큼 기술적으로 그들보다 뒤처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린 범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선진 문명권이 아니라 후진 문명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칼 세이건은 우리 우주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문명권이 있다, 다른 문명사회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한 것일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의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문명사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이걸 수학적으로 밝혀내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이 책에서. 진짜 놀라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지적인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일단 복잡하고요. 저는 여러 차례 이해해 보려고 찬찬히 읽어봤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내린 결론만 보자면 이래요. 외계 문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숫자가 수백만 개는 된다라는 겁니다. 수백만 개요. 숫자가 매우 어렴풋하죠.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각 문명마다 정치 변수, 경제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각 구성원의 본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예로 들자면 인간의 본성, 이게 매우 큰 변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기 파멸을 불러올 수 있죠. 인간뿐 아니라 지구를 파멸하게 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한 행성을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문명사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행성의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각 행성별로 그 구성원이 있을 텐데 그 구성원의 본성이라는 게 워낙에 큰 변수라서 드레이크 방정식만 갖고는 이 우주상의 문명사회가 몇 개나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냥 숫자가 많다, 수백만 개 이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계산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어쨌거나 수학이라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 계산을 하려고 시도하지? 이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다만 계산은 할 수는 있는데 변수가 참 많다. 그중 제일 큰 변수가 본성이다. 지구로 치자면 인간의 본성이 가장 문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요. 어쨌거나 문명사회는 이 우주상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대화는 우리에게 안전할 것인가? 그들이 혹시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뺏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생기죠. 네, 왜냐면 우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이죠.
아즈텍 문명을 이 책에서 예로 들고 있어요. 1521년에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했던 문명이죠. 근데 당시 아즈텍과 스페인의 기술 격차, 이게 기껏해야 수백 년밖에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 격차의 핵심이라는 게 일단 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 줄 아는가, 이게 첫째고, 둘째는 화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말을 가지고 있는가 였더라고요. 당시 아즈텍에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 뭐 이 정도 기술 격차였는데 이건 길게 잡아도 뭐 수백 년이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 격차 때문에 아즈텍이 멸망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구 문명은 외계 문명보다 많이 뒤처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 외계 문명이 우리와 교신을 하게 된다면 마치 스페인이 아즈텍에서 그랬던 것처럼 선진 외계 문명이 우리 문명을 혹시나 작살내 버리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칼 세이건은 그런 걱정 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논지로 이 책을 쭉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은 악의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앞에서 본성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문명이든지 그 구성 안에 본성이라는 건 문제가 될 텐데 지구에선 핵폭탄을 예로 든 거죠. 우리의 본성이 잘못 발현된다면 이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터지게 되고 지구가 멸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남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1, 200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0,000년, 20,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냐,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칼 세이건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본성이 아주 잘 발현이 된 상태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의 위기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낸 상태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냐? 아니다.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이건이 하는 말 잠시 옮겨보면 이래요.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서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면 이미 예전에 없어졌을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문명이 아기에 차 있는 외계 문명과 대면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세이건은 우주적인 존재들, 외계 문명 사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문명을 갖고 있을 것이고 모두가 서로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매우 평화로운 은하 문명 공동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상상력도 무척 풍부하죠. 이 대목에서도 그 상상력이 발현되는데요. 은하 대백과사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특히 더 그걸 느꼈습니다. 외계 문명사회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백과사전 형태로 집대성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인들에게 우리가 백과사전을 갖고 있는데 니네 은하계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줄래? 이런 식으로 우리 지구인들에게 부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척 재미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위키피디아의 빈 항목을 채워가듯이 그 백과사전을 모든 우주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다 채워나가게 될 거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외계 문명권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지구인을 본다면 참 귀엽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제 겨우 전파 천문학을 손에 쥐게 된 거잖아요, 지구인이. 그러면서 이 기술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외계인들과 대화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또 기세당당하게 보이저호를 진수하면서 이게 그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쭉 여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둔 우주선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인간이 집어넣어 둔 게 레코드판입니다. 그리고 그 레코드판의 목적은 외계인과 대화를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이걸 외계에 있는 그 문명사회에 누군가가 본다면 얼마나 귀여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옆집 사는 꼬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이 꼬마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글을 다 뗀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아저씨, 저 이제 한글 다 알아요. 내 이런 편지도 쓸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으석으석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그 옆집 아저씨는 아유 그래 잘했구나 라면서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죠. 네, 우리 우주도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칼 세이건의 생각처럼 우리 우주가 이렇게 서로에게 매우 우호적인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챕터 남았습니다. 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 것인가 한 챕터 남았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